안녕하세요. 국제발달장애인협회 전현일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삶을 준비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필요한 서비스를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부모 사후에도 안정적인 삶이 가능할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미국 일리노이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비하고 있는지 펀스 제도와 재정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것은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펀스 제도입니다. 펀스는 서비스 필요 긴급도에 따른 우선순위 등록 시스템으로 발달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언제 어떤 순서로 받을 수 있을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할까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주거 지원, 직업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이용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먼저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펀스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스템은 일리노이 복지부가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등록과 관리를 담당하는 것은 지역별로 배정된 서비스 조정기관입니다. 이 기관에서는 개인과 가족 상담을 진행하고 현재 상황과 필요도를 평가하며 펀스 등록과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담당합니다. 즉 단순한 신청이 아니라 전문적인 평가와 관리가 함께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펀스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가 아니면 앞으로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가? 이 기준에 따라 서비스 대기 순서를 정하게 됩니다. 펀스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미래 대비 등록으로 아직 당장 서비스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이 유형의 특징은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대기 기간이 매우 길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는 5년에서 10년 이상도 흔합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필요 등록으로 현재 또는 가까운 시기에 실제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보호자가 더 이상 돌봄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 성인이 되어 독립적인 생활이 필요한 경우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더 높은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이후 평가를 통해 당장 혹은 1년 내와 같이 더 세분화됩니다. 일리노이주의 발달장애 서비스, 즉 주거지원, 직업지원 등은 신청자가 많아서 바로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펀스에 미리 등록해 두어야 미래의 서비스 필요 시 우선 고려가 됩니다. 단 긴급 상황 시에는 빠르게 지원 연결이 가능합니다. 펀스를 통해 연결되는 주요 서비스는 그룹홈과 같은 주거 지원, 직업 훈련 및 고용 지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입니다. 즉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삶 전체를 지원하는 핵심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펀스의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 자체가 아니라 대기 리스트에 등록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가능한 미리 등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록 이후에도 상황 변경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펀스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시작점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재정 준비와 관련된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수욕구 신탁, 즉 S&T입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을 직접 보유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되는 복지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재산을 남겼는데 그 재산 때문에 오히려 복지 혜택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자산을 개인이 아닌 신탁의 명의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수혜자의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S&T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 자격 유지 가능, 상속, 증여, 합의금 등의 자산 보호, 의료, 교육, 재활, 여가 등 삶의 질 향상에 사용합니다. 단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수혜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할 경우 복지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 방식에는 반드시 제한이 따릅니다. S&T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자기 자산으로 기반한 S&T, 장애인 본인의 자산으로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사고 보상금이나 상속금 등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 65세 이전에 설정해야 하며 사망 이후 남은 자산은 메디케이드 비용 환수에 사용됩니다. 두 번째, 제3자 자산을 기반한 S&T, 부모, 조부모 등 제3자가 자산을 출연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상속 계획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특징은 정부의 환수 없이 남은 자산을 다른 가족에게 이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Pooled Trust는 비영리 기관이 여러 수혜자의 자금을 함께 관리하는 형식입니다. 소규모 자산에 적합하며 개인별 계정은 별도로 유지됩니다. 이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간단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가 있습니다. 이 부모는 집, 저축, 생명보험 등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합니다. 내가 죽은 뒤 이 재산이 자녀의 복지를 끊게 하면 어떻게 하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언장이나 신탁에 Third Party S&T를 포함시킵니다. 즉 자녀에게 직접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을 통해 자산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 결과 자녀는 평생 복지 혜택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고 남은 재산은 형제, 자매에게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방식은 미국에서 가장 이상적인 장기 설계로 여겨집니다. S&T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을 지키기 위한 구조입니다. 재산을 남기는 것과 복지를 유지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도구입니다. 한국에도 장애인 신탁제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증여세나 상속세 감면 등 세제 혜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복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기능은 아직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수년간의 시범 사업을 거쳐 최근 본 사업으로 전환되어 시행되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제도를 기본으로 하여 이 제도를 통하여 국민연금공단에 맡겨지는 재산에 대하여는 복지서비스 수급 기준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종제도의 두 번째는 에이블 계좌입니다. 에이블 계좌는 장애인이 공적 서비스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명의로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복지는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돈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입니다. 이 계좌에 있는 돈은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직업훈련, 보조기기, 돌봄 서비스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블 계좌는 장애인의 생활비 통합 계좌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한도 내에서는 복지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혜택도 함께 제공됩니다. 다만 연간 납입 한도와 계좌 조건 등 일정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큰 자산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블 계좌는 주로 일상적인 생활비 관리에, 그리고 S&T는 상속이나 주택과 같은 큰 자산의 보호와 장기 관리에 각각 역할을 나누어 사용합니다. 결국 이 제도들이 말해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준비는 미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비스는 필요할 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재정은 단순히 남기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삶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준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